투자자들에게 필요한 건 일관성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저렴한 표현으로 먹을 시장이 많고 그 회사가 그 시장에서 1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전기차에서의 당분간의 승자는 테슬라를 꺾기는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않다. 미국 주식이 더 좋을 것 같으니까 미국 주식을 선택한다기보다 내가 더 잘 아는 시장이 어디에 있는가. 근데 궁금한 거는 또 이런 게 있어요. 네. 이게 전체 주식은 아닐 거잖아요. 아, 그쵸, 시장이 그쵸. 좋아진다는 얘기니까. 그쵸. 근데 지금 금리 인상이라는 화두가 던져지면서 나스닥 같은 경우에 지금 성장주들이 어마어마하게 폭락해 있잖아요. 맞습니다. 뭐 한국에 나온 뉴스 보니까 뭐 네. 리비안이니 루시드니 이런 거 투자한 사람들 한국 뭐 서학기민들 80% 손실을 보고 있다 이런 뉴스도 나오고 했으니까 문제는 이러한 성장주들을 들고 있는 사람들도 지금 많이 손해를 봐서 아예 팔지도 못하고 지금 들고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네. 이런 주식을 들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지금 이렇게 버티면 되는 이 대가들의 말처럼 그러한 상황인지 아니면 지금은 환경이 바뀌었으니 이런 주식이 아니라 저렇게 뭐 경기 방어주가 됐든 코카콜라, 펩시 뭐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 것인지 이게 좀 궁금해요. 사실 이게 가장 마지막에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긴 했는데,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는 투자자들에게 필요한 건 일관성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일단은 어떤 투자를 원래 하고자 했는지를 조금 그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무슨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성장주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성장주 투자를 계속 하시는 게 전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손실이 크다 하더라도 네, 크다 하더라도. 왜냐면은, 그러니까 자기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걸 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최악의 투자는 뭐냐면, 나는 이번 달은 성장주 투자였다가, 다음 달은 경기 방어주 투자였다가, 또 이번 달은, 다음 달은 또 성장주 투자했다가, 이러면 시장의 뒷공무니만 따라다니게 되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성장주 투자자이고 성장주에 대한 어느 정도 생각과 확신이 있으시다면, 그리고, 제가 그냥 좋아하는 성장주들은 기본적으로는 이런 주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장주들 우리가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어떤 주식일지는 몰라요. 그냥 제가 이건 구글을 사라는 건 아닌데 그냥 구글을 예로 들어볼게요. 왜냐면, 알파벳. 네, 알파벳을 그냥 예를 들면, 알파벳이라는 회사가, 이거는 그냥 테크 주식의 대표라고 그냥 돌려서 얘기하는 건데, 우크라이나 이슈와 장기적으로 영향이 있을까요? 저는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알파벳이라는 회사가 하고 있는 유튜브라든가 아니면 뭐 광고 매출, 광고와 관련된 사업, 플레이스토어 이런 것들은 저는 장기적으로는 별로 상관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뭐 알파벳을 비롯한 그런 수많은 테크 주식들 성장주들이 뭐 더 떨어질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좋은 기업들, 성장주 중에서 모든 성장주, 그러니까 유동성이 넘쳤던 시기에는 성장주기만 하면 다 샀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 결국 다시 오를 거는 좋은 애들이 결국 다시 반등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좋다라는 기준은 지금 돈을 벌고 있는 기업들? 돈을 그래도 어느 정도 벌고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성장주를 볼 때는 저는 기본적으로는 그 회사가 조금 저렴한 표현으로 먹을 시장이 많고 그 회사가 그 시장에서 1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성장주냐가 아니고 예를 들면 전기차 관련된 회사를 사셨다라고 하면 그 전기차 회사가 1위이고 1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으시고 그런 논증이 있으시다면 1위를 사는 건 좋은데 성장주를 사는데 2위나 3위를 사는 거는 저는 그러니까 그 2위, 3위가 1위가 될 거기 때문에 사는 건 오케이. 근데 2위, 3위인데 성장을 계속하니까 그냥 살 거야? 저는 이거는 약간 좀 성장주에서는 그러니까 1등을 사라. 네, 1등을 사라. 그럼 1등이면 지금 애플이잖아. 근데 이제 여러 분야가 많으니까. 섹터의 1등을 사자. 네네. 제 말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성장주 중에서 그러니까 당연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시가총액으로 따지면 1등이 애플인데 각각 분야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뭐 이커머스라는 분야도 있는 거고 디지털 광고 시장도 있는 거고 뭐 전기차 시장도 있는 거고 성장주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관심 있는 분야가 되게 다양할 텐데 그 분야가 먹을 게 많아야 되고 그 먹을 게 많은 분야에서 향후 계속 1등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회사들은 지금 사시기에는 저는 좋은 것 같고요. 근데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이게 요 그림 한번 볼게요. 요 그림 한번 보시면은 이게 이제 인터넷 인덱스라는 겁니다. 네. 인터넷 인덱스라는 거는 이제 밑에 보시면 아래에 나와 있는 기업들, 그러니까 대표적인 그냥 성장주들로 만들어진 인덱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건 나스닥보다도 조금 더
미성숙한 기업들, 좀 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러니까 나스닥 말을 쓰면 잘못 들었는데 팡 기업들보다도 조금 더 이제 미성숙한 아직은 조금 작고 조금 더 성장할 중소형주들. 네, 중소형주들로 이제 저기 캐시우드가 좋아하는 주식들. 약간 그런 거랑 비슷하죠. 네, 물론 여기 뭐 구글도 팡도 들어가 있긴 한데 어쨌든 이제 좀 더 다양하게 섞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요게 뭐냐면은 뭐 그 위에 보시면 뭐 EV에 뭐 NTM 이렇게 써 있는데 이게 그냥 아주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냥 이거예요. 이 회사가 버는 돈에 비해서 기업 가치가 얼마냐 라는 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럼 위에 있으면 있을수록 이 회사가 버는 돈에 비해서는 이제 비싼 거죠. 비싼 거다. 네, 비싼 거고 밑에 있었으면 있을수록 이 회사가 버는 돈에 비해서 기업 가치가 작으니까 싼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뭐 이런 인덱스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만들 수는 있겠지만 이 뭐예요? 알티미터라는 데 있는 거예요? 알티미터라는 그냥 어떤 리서치 회사 같은 데서 발표를 그냥 한 거. 우리가 네. 들어가서 아무 때나 볼 수 있는 건 아무 때나 아니고? 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이게 제가 꼭 이거를만 보실 필요는 있는 건 아니고 사실 이제 이런 류의 인덱스들은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제일 잘 표현을 한 것 같아서 그냥 현황을 잘 보여주는 것 같아서 좀 가지고 와봤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지금 이런 성장주에 대한 그런 이제 뭐랄까 사람들의 선호 현상이 극악이라는 거죠. 극악인데 어느 정도로 극악이냐면 2013년이나 이제 각각 힘들었던 시기가 좀 있거든요. 성장주가 힘들었던 시기. 지금 심리가 저렇다. 네, 네. 지금 많이 바닥이잖아요. 지금 이게 가로축이요. 이제 2013년부터 2022년까지의 이제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프가 움직이는 게 사람들의 어떤 올라가면 비싸지고 내려가면 싸지는 거거든요. 근데 올라가면 요렇게나 비쌌던 때가 있고 요렇게 비쌌으니까 어느 정도 내려오는 건 이해가 가는데 지금 가격 수준은 평균이라고 할 수 있는 가격과도 상당한 거리가 있다. 이게 전체 그 기술주에 대해서. 네, 전체 기술주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제가 특정 종목을 이야기하는 건 조금 조심스럽다 보니까 이제 특정 종목에 대해서 얘기해도 되나요?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특정 종목도 뭐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아까 뭐 당황하셨어요? 네, 아니요. 그건 아닌데 이거 좀 당황했는데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역사적으로 좀 봤을 때 성장주가 또 너무 싸요. 지금은. 지금 네. 근데 정말 많이 빠지긴 했어요. 네. 80% 90% 빠진 네. 것들이 허다하더라고 기술주들은. 네. 근데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많이 빠졌다고 해서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니고 얘가 그냥 5년 뒤에 봤을 때 그러니까 성장주 투자라는 거는 조금 더 시간을 많이 들이면서 그렇지, 우리 최소한 몇 년 후를 보니까. 그러니까요. 5년 뒤에 봤을 때도 이 가격이면 괜찮은 것 같다라는 관점에서 들어가셔야지 너무 많이 빠졌으니까 들어가는 거는 적절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든 회사가 거기에 적합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전 성장주에서 올라가는 거 보면서도 이 친구가 올라가는 것도 너무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주식들도 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은 다시 못 올라올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가지고 그거를 우리가 기준으로 보면 좀 힘드니까 네. 그럼 우리가 그냥 편안하게 네. 이건 뭐 사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네. 요즘 그 메타로 사명을 바뀐 페이스북. 네.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해요? 페이스북 질문 잘 주셨는데 왜냐하면 페이스북에 대한 네. 그 의견이 정말 극과 극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가 성장주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메타 말씀을 드리면 이제 메타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다모다라는 교수님이라고 또 뉴욕 대학교에 아주 유명한 투자 관련된 구루가 있는데 그분도 딱 그 얘기를 하셨어요. 메타로 이름을 바꿨을 때 자기는 바로 팔았다. 바로 팔았다. 바로 팔았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메타버스에 대한 어떤 그 시장의 기대나 이런 게 되게 많고 그 당시가 페이스북이 어떤 여러 가지 이슈들, 그렇지. 좀 뭐 부정적인 내부자 폭로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막 그런 이슈들이 좀 안 좋은 이슈들, 프라이버시 관련된 이슈들이 많으면서 페이스북이 되게 압박을 받았고 그 압박에 탈출하고자 저는 약간 어그로를 끄는 거라고 사실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메타라는 이름을 이제 갖다 붙이고 우리는 메타버스로 갈 거라고 했는데 문제는 뭐냐? 그 메타버스가 뭔지를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어떤 메타버스나 우리가 디지털 세계에 더 가까이 가는 게 안 올 거라고 생각하는 건 아닌데 페이스북의 경우가 그들이 말하는 메타버스가 언제 올지에 대해서는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고 아직은 그리고 이제
그 오큘러스라는 제품, 그치. 그 이제 VR, AR 뭐 비슷하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어떤 기대감, 페이스북이 그거를 붙잡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데 저는 당연히 그게 페이스북 주가 상승의 트리거는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오큘러스가 이제 곧 뭐 올해 아마 중순 이후에 신제품이 나온다라고 제가 했던 걸로 그 기억을 하는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저는 그 제품이 흥행하기 시작하는 거를 보고 난 다음에 움직여도 늦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들어갈 필요는 없다. 네, 저는 페이스북 메타에 대해서는 굳이 지금 들어갈 필요가 있는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다모다란 교수님도 약간은 비슷한 말씀을 하시긴 했는데 네. 다모다란 교수님 얘기를 살짝만 붙이면 다모다란 교수님은 그럼에도 지금 많이 불구하고 빠졌거든. 가격이 너무 싸다. 지금 너무 그래서 싸거든. 자기는 들어갈 예정이다라고. 다모다란 교수님이 진짜 웃긴 게 이분이 이제 뉴욕대학교에 되게 한 교수직을 한 40년 가까이 하신 교수님이거든요. 30몇 년 하신 교수님인데 매번 자기가 생각하는 각각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이랑 나는 뭐 사고 팔 게 다 얘기해줘. 물론 이제 그게 언제나 맞지는 않지만 그치. 그래도 우리가 이분이 주는 메시지를 한번 생각해 볼 그러니까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방송 보시는 분들한테도 계속 반복해서 하는 얘기가 뭐가 좋다 하는 거에 집중하지 말고 종목에 집중하지 말고 왜 좋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자꾸 알려고 공부를 해야 되지 않냐 확인하고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네. 그런 게 필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다모다란 교수님도 좀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다모다란 교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타가 좀 싼 것 같으니까 진입을 하실 생각이 있으신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어떤 그 촉매제라고 했던 건 제가 방금 말씀드린 오큘러스 판매, 오큘러스 판매량이 정말 좀 큰 움직임을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때 들어가고 싶어요. 페이스북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기대감으로 페이스북이 하니까 잘 될 거야. 그러니까 그거 나오는 시점 전에 이렇게 쌀 때 사자 이렇게 선침해하는 분이 있고 네. 우리 김 대표처럼 확인하고 그게 네. 정말로 시장에 어떤 좋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 들어가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거든요. 아이폰이 어느 정도 대박이 나는 걸 보여준 다음에 애플 주식을 사도 늦지 않았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메타에 대해서도 비슷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내 주변 사람들이 다 오큘러스 하고 다니고 막 그 투자하는 사람 말고 그런 사람 말고 일반인들이 막 오큘러스 하면서 너무 좋다. 그런 얘기가 들렸을 때 들어가셔도 늦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루시드라든가 리비안이라든가 이게 했을 때 어떻게 포드보다 더 비싸냐, GM보다 어떻게 더 시총이 더 비싸냐 이런 얘기 많았잖아요. 어이없다. 네. 하지만 어쨌건 시장에서는 그런 가격을 인정하면서 또 많이 오르고 막 변동성이 있으니까 또 많이 들어갔단 말이죠. 이러한 거 전기차의 어떤 성장 산업이라는 어떤 그 산업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지금 한 80% 90% 빠졌잖아요. 네. 어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인적으로. 저는 그것도 기본적으로는 비슷한 게 전기차에서의 당분간의 승자는 테슬라를 꺾기는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않다. 네네. 그러면 테슬라도 요즘 많이 빠졌잖아요. 테슬라도 많이 빠졌죠. 그러면 테슬라 같은 경우는 투자할 만하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테슬라는 그래도 요즘은 상대적으로 좀 더 매력적인 가격으로 내려온 것 같고 전 테슬라가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렇게 영향을 많이 받을까?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그 회사 입장에서 뭐 그런 생각이 있어서 테슬라는 확실히 좀 더 매력적인 가격으로 접근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물론 저도 뭐 전기차 시장에 대해서 더 깊은 리서치를 해야겠지만 적어도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도 그렇고 당분간은 테슬라를 꺾이는 그 브랜드 그러니까 제가 테슬라에 대해서 조금 놀라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뭐 강한 팬덤이지만 사실 테슬라가 되게 아직도 약간 그 완성차로서는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게 마감이라든가 마감이요. 이런 것들이 좀 아직은 허술하다. 네, 근데 이게 1차적으로 처음에 제가 부정적으로 봤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사람들이 별로 상관 안 해. 일단 테슬라 브랜드만 네, 그러니까 브랜드가 더 중요한 거야. 마치 명품을 내가 샀는데 그 명품에 약간 마감이 있다고 물론 짜증나죠. 짜증나고 뭐 짜증나지만 명품의 마감이 이렇게 좀 흐트러졌지만 이게 명품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그런 시각으로 사람들이 약간 테슬라를 바라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에 대해서 별로 안 좋아하는데 사실 사람들이 그걸 좋게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가 그러더라고. 세상의 전기차는 테슬라와 그 외의 것들로 이루어져 있다. 네, 진짜 뭔가 이제 앞으로 미래가 정해진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점점 더 매력적인 가격으로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매력적인 회사죠. 그러니까 주가 입장에서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진입하고 싶은 사람 입장에서는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매력적인 게 테슬라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우리 김 대표도 이제 투자 회사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네네. 자산 투자를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지금 미국 비중, 왜냐하면 많은 전문가들이 올해서부터는 오히려 미국, 작년에는 미국의 성장이 좋았는데 주식, 주가의 상승이 올해부터는 이런 이머징, 신흥국이 더 좋지 않겠냐. 그리고 또 이미 많이 오른 상황이니까 나스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굳이 미국까지 갈 필요가 있냐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시장에 그 어떤 염증을 느낀 실망한 많은 분들은 또 미국 주식으로 옮기려고 하고 있어요. 어때요? 지금 시점 미국 주식 매력적인가요? 저는 그러니까 예스 노로만 물어보시면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한국 주식에 대해서는 참 가슴이 아픈 사건들이 너무 많았어가지고. 그래서 기업단 거버넌스 이슈가 워낙 네, 많아 신뢰를 잃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한국 주식, 그러니까 물론 한국에 좋은 주식 되게 많다고 생각하고요. 여전히 많은데 그 한국 주식은 그 일반적인 투자에서 난이도가 하나가 더 올라가는 느낌이긴 해요. 그 난이도가 하나가 더 올라간다는 게 거버넌스가 어떻게 될지를 계속 내가 생각을 하면서 모르니까. 그것까지도 나의 그 리스크 팩터에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회사들도 조금 더 제대로 된 대우를 못 받는 그런 모습들도 많이 보이거든요. 물론 뭐 이걸 또 제도적으로 보완하려고 하고 뭐 그런 움직임 너무 좋은데 그런 점에서 그런 점 하나 그리고 또 미국 주식이 훨씬 더 종류가 다양해서 그러니까 투자하는 입장에서 결국에는 저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가장 잘 아는 분야에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가장 잘 아는 분야가 한국에 있으면 한국 투자에 집중을 하는 게 맞고요. 근데 내가 잘 아는 분야가 미국에 있어. 그러면 이제 미국 주식에 집중을 해야겠죠. 그런 관점으로 개별 종목을 선택하는 관점에서는 특정 시장이 미국 주식이 더 좋을 것 같으니까 미국 주식을 선택한다기보다 내가 더 잘 아는 시장이 어디에 있는가를 선택하는데 만약에 모든 조건이 똑같다면 지금으로서는 미국을 선택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린 거버넌스 이슈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캐시우드가 그 중소형주, 성장주의 어떤 대부 역할을 해왔잖아요. 근데 지금 위상이 많이 약해졌다면서요. 고점 대비 거의 60% 가까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돈 벌게 해줬으니까 전에는 영웅 대접했지만 지금 네. 이제 오히려 돈을 잃었으니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욕하겠지. 뭐 뻔하니 어디나 다 마찬가지니까. 그러면 그 캐시우드가 그동안 좀 거품이 있었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평가에서. 네. 지금 어떻습니까? 캐시우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막 약간 두 가지 면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캐시우드의 투자 철학은 되게 좋은데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ETF의 생각보다 종목이 조금 너무 많다고 느껴질 때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종목이 너무 많이 들어가 커버하는 있다. 종목이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그 회사의 직원분들이 아주 많지는 않거든요. 한 30명 정도 제 얼마 전에 봤을 때는 한 30명 정도였는데 그러니까 이 너무 많은 종목을 커버한다는 느낌을 저는 조금 개인적으로 받았고 너무 많은 종목을 커버하다 보니까 약간은 너무 다양한 종목들을 담아서 오히려 좀 이게 더 리스크 관리가 덜 되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투자 철학 자체나 그런 건 또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아니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종목 분석할 때 그 ETF에 무슨 주식이 있는가를 보고 네. 이 ETF에서 이걸 담았다면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 캐시우드는 워낙 영웅이었으니까 네, 맞아요. 캐시우드가 선택한 ETF에 들어간 주식이라면 괜찮을 거야 생각하고 막 그 샀죠. 종목 막 픽해가지고 사고 이랬잖아요. 이게 이제 더 이상은 좀 어려운 환경인 건가? 이게 좀 궁금해서. 이제는 캐시우드가 픽했다고 해서 시장에서 거의 움직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지금은 그렇고 참고로 버핏은 여전히 움직이더라고요. 역시 옥시덴탈 사니까. 그러니까 누구나 한 번 잠깐 이렇게 뜰 수는 있는데 네. 수십 년간 지속적으로 이렇게 인정을 받는 고수 혹은 대가의 영역에 있다는 건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뭐 제가 햇병아리 입장에서 뭐 캐시우드를 논하기에는 저는 아직 햇병아리니까 그런 것 같고. 그래도 이루던데. 네네. 아직 뭐 캐시우드, 그러니까 근데 저는 뭐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지나치게 그러니까 그냥 저도 이제 어쨌든 같은 업에 있는 사람이다 그렇지. 보니까 그냥 제가 느끼는 거는 너무 또 지나치게 사람들이 또 너무 또 이렇게 혐오한다. 물러 뜯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그러니까 투자라는 게 저는 어떤 투자자를 봤을 때 저랑 스타일이 다른 부분들은 늘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조금 더 종목 투자를 한다면 좀 집중 투자를 하고 싶은 사람이니까 종목이 너무 많은 거 아니야라고 이제 캐시우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건데
그러니까 이제 오해를 없었으면 좋겠다. 이제 캐시우드 너무 또 저도 어쨌든 리포트에서도 많이 배우고 또 훌륭하신 분인데 또 요즘엔 좀 지나치게 좀 많이 이렇게 얻어맞는 좀 그런 경향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는 좀 감싸주고 싶습니다. 한편으로는. 네. 네. 그러니까 하여튼 이 시장의 분위기에 따라서 이렇게 우리 평가가 확 달라지고 기업에 대한, 그러니까 주식에 대한 평가도 확 달라지고 맞아요. 이 수익도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 맞는 게 무엇인가, 그 다음에 내가 투자 호흡을 몇 년으로 잡느냐에 따라서 또 이게 확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계속 강조드리고 싶은 게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내가 좋아하는 분야에서 계속 가다 보면 때로는 손해보더라도 언젠가 또 네. 기회를 잡을 수 있으니. 네, 가장 저는 별로인 것 같은 게 언제는 성장주가 좋으니까 성장주 투자하다가 그게 아니야. 역시 가치주지 하면서 가치주를 갈아탔다가 가치주만 하다가 또 성장주 좋다 그럼 또 일로 갈아타고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성장주 투자하시는 분들은 성장주 투자를 일관성 있게 하시고 가치주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그냥 가치주 스타일로 일관성 있게 하는 게 그게 저는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루다 투자 1임의 김단태 대표 모시고 지금 뭐 워낙 글로벌리 이 어려운 상황이고 이슈가 워낙 많다 보니 시장이 어려운 상황에서 투자자들이 힘들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죠. 여기에서 과연 투자의 대가들은 어떻게 시장을 보고 어떤 결정들을 하고 있는지 네, 우리 김단태 대표를 통해서 한번 잘 살펴봤는데 네, 어쨌건 결국은 정리를 해보면 비투하지 말자. 그 다음에 호흡을 길게 장기 투자 관점으로 보면은 시장이 새롭게 보일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좋은 인사이트와 함께 해주신 김단태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